네, 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대면 수업을 계속 진행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비대면과 대면을 앞으로 3주차부터 섞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주차부터. 그래서, 수업 방식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학기까지는 제가 만약에 3분의 시간을 문제를 풀어보시오 하고 3분의 시간을 줬다면 3분 시간에 없이 노타임으로 바로 그 다음 슬라이드를 녹화를 떴는데, 제가 3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하면 시간을 3분을 드릴게요. 3분을 드리면 여러분은 그 시간 동안 문제를 풀고 3분이 지나서 그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물론 이 뭐 유튜브에서 앞으로 돌릴 수도 있지만 시간을 이 학습 시간이 인정되려면 제가 40분에서 50분 사이에 이런 시간 3분 여러분이 연습할 수 있는 시간까지 포함해서 3분이라는 시간을 준다면 그 시간이 지나야지 출석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냥 이 방송을 틀어놓고 지나지 마시고 문제를 꼭 풀어보세요. 이 시간 동안 공부를 꼭 하도록 하세요. 그래서 이 수업 자체가 연습이라는 수업이기 때문에 연습할 시간을 많이 여러분의 그 수업 시간을 담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난 학기에 사용했던 부분을 그대로 복습할 부분은 그대로 편집을 해서 담도록 하겠습니다. 편집을 해서 담도록 할 테니까 어, 자, 오늘은 3주차 1차시고 3장에 대해서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3장에 대해서 수업을 진행하고 수업 먼저 진행하고 나머지 2장의 연습 문제 안 풀었던 부분들을 마지막 시간에 가서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힘차게 시작하도록 합시다. 자, 우리가 사실 2장을 배우실 때 재료비, 노무비, 경비, 추적 가능성에 따라서 이걸 분류하면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비로 분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 배웠던 내용입니다. 배웠던 내용인데 복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제품의 제조 원가를 구성하는 기본적인 요소, 재료 원가, 노무 원가, 경비의 개념과 원가의 특성에 대한 분류 방법 및 측정 방법에 대해서 학습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재료의 소비량 및 소비액 계산하는 거, 소비량은 우리가 이 재료 원가의 소비량은 수량 곱하기 단가입니다. 단가인데 우리가 수량을 파악하는 방법은 계속기록법과 실지재고조사법이 있었고 단가법은 개별법이 가장 우수한 방법이지만 개별법 이외에 피포, 리포, 총평균법, 그 다음에 이동평균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방송을 그대로 지난 시간에 지난 학기 했던 거 그대로 다시 복습할 수 있도록 다시 슬라이드를 추가를 그대로 할게요. 그 다음에 노무원가 경비의 분류 방법을 검토하고 금액의 계산 방법에 대해서도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2장이 사실 상당히 중요하죠. 상당히 중요한데 연습 문제 안 푼 것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실력을 좀 아마 3장 하면서 앞에 한 문제씩 풀도록 할게요. 지금 Q2-6번 이거 공인회계사에 자주 출제되는 문제입니다. 상당히 수준이 높은 문제인데 문제를 한번 읽고 여러분에게 시간을 드릴게요. 주 회계는 2004년 5월 1일 공장에 큰 화재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회계 자료의 일부는 본사에 보관되어 있고 2004년 1월 5월 1일까지 회계 자료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원재료 있고 제공품 있고 제품이 있는데 이게 기초 재료 재고액이죠. 원재료 재고가 3만 원, 제공품 4만 원, 제품 26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추가 자료가 재료 매입액이 있고 직접 노무 원가 있고 기본 원가는 직접 재료비 더하기 직접 노무비죠. 그 다음에 제조 간접 원가는 가공 원가의 40%, 매출액이 있고 매출 총 이익률이 35%고 총 판매 가능 상품이라는 얘기는 네. 그래서 총 판매 가능 상품은
기초 제품에다가 그렇죠. 단기 제품 제조 원가죠. 그래서 이 문제 거꾸로 풀어 들어가셔야 될 겁니다. 매출 총이익부터 풀어 들어가셔야 되는데 제가 지금 3분을 드릴게요. 3분 동안 여러분이 풀어 보도록 하십니다. 자, 제가 풀어볼까요? 거꾸로 푸셔야 됩니다. 지금 이 사람이 자 여기서 매출액이 얼마인가 하면 매출액이 120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면 매출 원가는 얼마입니까? 원가는 자 지금 매출 총이익률이 35%네요. 35%입니다. 자 35%이기 때문에 자 매출 원가율은 65%가 되네요. 그죠? 65%가 되죠. 매출 원가율은. 그러면 120만 원 곱하기 0.65 하시면 매출 원가는 78만 원이 됩니다. 자, 78만 원 나왔죠. 그죠? 120만 원에 곱하기 매출 원가율이 0.65니까요. 매출 총이익률이 35%이기 때문에 원가율은 얼마요? 65%죠. 자, 그러면 이게 78만 원이 나왔습니다. 제품 계정에 가만히 보시면 자, 여기서 기초 제품이 얼마인가 하면 26만 원이죠. 기초가 26만 원. 근데 여기서 어떤 자료가 있는가 하면 총 판매 가능 상품이 100만 원이라 했습니다. 그러면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얼마요? 네, 74만 원이 되겠죠. 74만 원이고 지금 매출 원가죠. 판매된 건 매출 원가 78만 원. 그러면 기만은 얼마입니까? 기만은 20 얼마요? 22만 원 맞죠? 22만 원 대변에 100만 원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말 구했습니다. 그죠? 100만 원
구해놨습니다. 소실된 걸 묻고 있기 때문에 기말 100만 원 구해놨습니다. 구해놨고요. 자, 구했습니다. 자, 그 다음 갑니다. 자, 여기서 자, 이번에는 제공품 계정으로 갑니다. 이던 문제 거꾸로 풀어주셔야 됩니다. 거꾸로 갑니다. 제공품 계정으로 갑니다. 자, 제공품에서 기초 제공품이 얼마인가 하면 기초 제공품이 4만 원. 그다음에 단기 제품 제조 원가 연로도 도죠. 74만 원. 자, 여기서 이제 하나하나 구해 보도록 합시다. 구해 보는데 자, 여기서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비가 들어야 되는데 직접 재료비부터 볼까요? 자, 원재료가 기초가 얼마인가 하면 기초가 얼마요? 3만 원이었죠. 그다음에 매입액이 얼마인가 하면 매입액이 30만 원입니다. 30만 원인데 총 33만 원인데 자, 그다음에 노무 원가가 얼마인가 하면 노무비가 보시면 얼마가 발생했는가 하면 직접 노무 원가가 30만 원 발생했습니다. 자, 그래서 직접 노무 원가 30만 원 더 갔죠. 근데 여기서 뭐라고 해놨습니까? 기본 원가가 지금 58만 원이니까 직접 재료비 더하기 직접 노무비가 58만 원이니까 직접 재료비는요 28만 나오죠. 그러면 소비액이 직접 재료비가 28만 원 나왔기 때문에 33만 원이니까 기말은 얼마요? 5만 원이죠, 그죠? 기말 5만 원, 원재료 기말 재고액 5만 원이었습니다, 그죠? 5만 원, 5만 원, 5만 원, 5만 원입니다. 5만 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제조 간접비만 더 넣으면 돼. 제조 간접비만 더 넣으면 여기서 기말 제공품을 계산해 낼 수 있겠죠. 근데 제조 간접비가 어떤 조건이 있는가 하면 가공원가의 40%다 했습니다. 우리가 자 여기서 보세요. 가공원가는 직접 노무비 더하기 제조 간접비인데 우리가 제조 간접비를 못 온다고 이놈을 X로 두면 풀 수가 없습니다. 가공원가를 X로 둘게요. 가공원가를 X로 두고 직접 노무비가 얼마인가 하면 28만 원입니다. 플러스 제조 간접비는 가공원가의 40% 더 있으니까 0.4X가 되겠죠. 맞아요. 그럼 이거 넘겨버리면 0.6X는 28만 원. 아, 30만 원 참. 직접 노무비가 30만 원이죠. 30만 원. 직접 노무비가 30만 원. 그럼 X는 얼마입니까? 30만 원을 나누기 0.65로 하면 50만 원이다. 그죠? 제조 간접비는 50만 원 맞죠? 만나보세요. 제조 간접비는 알지. 50만 원 아니죠? 가공원가가 50만 원이라는 얘기죠. 가공원가가 50만 원이기 때문에 여기서 X는 가공원가가 50만 원입니다. 가공원가가 50만 원이기 때문에 제조 간접원가는 여기 0.4 곱하면 20만 원이다. 그죠? 20만 원. 그러면 자 이제 다 구했습니다. 자 여기서 차변 합계액이 얼마입니까? 4만원 플러스 28만원 플러스 30만원 플러스 20만원 하시면 82만원에서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74만원이니까 빼면 마이너스 74만원 빼시면 8만원 나오죠. 8만원. 그러면 소실된 게 원재료가 얼마 소실되었어요? 아까 5만원. 그 다음에 제공품이 얼마 소실되었다 화재가 나서 8만원. 그 다음에 기말 제품이 얼마 소실되었다? 22만원 소실되었는 게 답이 되겠죠. 그죠? 그죠? 자, 요거 여러분 한 3분 정도, 한 5분 정도 다시 한번 더 풀이하세요. 이 문제 상당히 큰 문제죠. 그러니까 하나하나를 띄서 문제를 낼 수 있는데 큰 문제입니다. 사실 이 정도가 보통 공인에게서 2차에 출제가 되는 문제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십니다. 그러고 본론에 들어갑니다. 재료원가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3분 정도 시간 드릴게요. 자, 여러분, 이 문제, 내가 볼 때는 여러분 거 되려면 최소한 한 5번 정도 풀어보셔야 됩니다. 이 문제만 완벽하게 푸시면은, 제가 볼 때는 2장, 3장 완벽하게 될 겁니다. 이 문제 아주 좋은 큰 문제입니다. 공인에게서 2차에 출제되었던 문제니까 꼭 풀어보도록 합니다. 자, 재료 원가의 개념입니다. 재료 원가. 자, 우리가 재료비 계정을 가만히 보시면요. 재료비 계정은 재료를 구입할 당시에는 자산, 그 다음에 제품 제조에 소비할 때 소비를 하는 시점에서 볼게요. 제품의 제조를 위해 투입된 원재료의 소비액으로 원재료 구입 시 자산으로 기록하고 제품 제조에 소비함으로써 발생한 원가는 재료 원가로 분류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했던가 하면 재료비 계정은 원재료에서 기초 재고에 그 다음에 매입액 자 요게 구입시죠. 구입시 그 다음에 소비액이 어디로 갔는가 하면 제공품과 제조 간접비로 갔습니다. 즉 제품을 제조하기 위해서 소비된 원가가 재료 원가에 해당하죠. 그죠? 빼고 나면 기말 재고액. 지금은 계속 기록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비액을 먼저 계속 기록을 했었죠. 그래서 직접 재료, 간접 재료가 제공품 계정에, 직접 재료비는 제공품 계정에, 간접 재료비는 제조 간접비 계정에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료 원가란 제품을 제조하는 데 있어서 소비된 원재료의 가치를 화폐액으로 평가한 금액을 재료 원가라 합니다. 자, 재료의 매입 보기 전에 재료 원가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소비되는 형태에 따라서 주요 재료 원가냐, 보조 재료 원가냐, 주요 재료 원가는 특정 제품에 소비되어 주로 제품의 기본적인 실체를 구성합니다. 금액적으로 중요합니다. 자, 자동차에 만약에 몸체가 있습니다. 몸체, 큰 자동차 몸체가 있습니다. 주요 재료 원가죠.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책상을 만들 때 합판 같은 것들은 주요 재료 원가에 해당할 겁니다. 이 주요 재료 원가는 가만히 보시면 주로 직접 재료 원가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자, 보조 재료 원가는 보조적으로 소비되는 재료를 보조 재료라 하면서 보조 재료를 소비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원가가 보조 재료 원가입니다. 자, 볼게요. 기계 제조업의 경우 제품을 구성하고 있는 볼트와 너트는 물리적 측면에서 제품의 실체를 구성하고 직접 재료 원가이지만 금액상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금액상 우리가 회계를 할 때 중요성의 원칙이다 했습니다.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뭐 간접 재료 원가인 보조 재료 원가로 분류를 합니다. 우리가
주요 재료 원가는 직접 재료 원가, 보조 재료 원가는 간접 재료 원가입니다. 자, 부분품비라는 것은 제품을 구성하는 부분품을 외부에서 매입한 가치의 소비액입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보세요. 자동차를 만드는데 타이어를 외부에서 구매해 들어옵니다. 이건 부분품비죠. 몸체를 구성합니다. 부분품비. 근데 이 타이어를 외부에서 가공해 들어올 수 있죠. 그래서 결국은 이게 부분품비의 성격입니다. 그래서 외주에서 가공해서 사가온 거니까 우리가 이런 얘기를 전에 했었습니다. 외주 가공비는 경비 중에서 직접 경비에 해당하는데 이것들을 어디로 처리할 수도 있다고요? 부분품비에 넣어서 재료 원가에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부분품비는 주로 직접 재료 원가가 됩니다. 소모공구 기구 비품비, 이거 내용연수 1년 미만이고 비교적 소액인 공구 기구를 의미합니다. 자, 볼게요. 우리가 비품과 소모품을 구분하는 기준은 뭡니까? 1년입니다. 그죠? 1년 이상이라면 비품으로 보셔야 됩니다. 금액적으로 중요하고 1년 이상이라면 비품. 금액적으로 중요하지 않거나 내용 연수가 1년 미만이라면 소모품으로 처리합니다. 그래서 소모공구 기구 비품비는 내용 연수가 1년 미만으로 금액적으로 비교적 소액입니다. 자, 한 두 번 정도 읽으시면 됩니다. 이거 외우실 필요 없습니다. 주요 재료 원가, 특정 제품에 직접 소비되어 주로 제품의 기본적 실체를 구성한다. 금액적으로 중요하다. 보조 재료 원가, 보조적으로 소비되는 것으로 금액적으로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볼트나 너트 같은 것들은 간접 재료 원가로 분류한다. 부분품비는 제품을 구성하는 부분품을 외부에서 매입한 가치의 소비에 제품의 몸체에 부착되어 제품을 구성하게 됩니다. 타이어 같은 것들. 소모공구 기구 비품비 내역 연수가 1년 미만이고 금액적으로 비교적 소액인 공구 기구 비품을 의미합니다. 자, 이건 너무나 잘 아는 겁니다. 제품의 추적 가능성에 따라서 직접 재료 원가와 간접 재료 원가인데, 자, 볼게요. 특정 재료가 특정 제품의 생산에 직접 소비되었는지 경제적으로 추적 가능한 재료의 소비액입니다. 주로 주요 재료 원가와 부분품비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간접 재료 원가는 특정 원가가 특정 제품의 생산에 소비되었는지 경제적으로 추적이 불가능한 재료의 소비액으로 보조 재료 원가, 소모공구, 기구 비품비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우리는 주로 직접 재료 원가냐 간접 재료 원가였냐를 구분하는 것이 더 중요하죠. 그죠? 자, 넘어갈게요. 자, 우리가 구입을 해서 바로 판매를 한다면 이게 상품이죠. 근데 구입을 해서 제품을 제조하는데 투입했다면 이게 원재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 매입원가와 소비량 계산하는 거요. 상품과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복습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재료의 매입원가는요. 재료의 매입가액에 매입재 부대비용을 포함하게 됩니다. 지도원가죠. 그래서 매입 부대비용에서 재료의 구입과 관련된 수수료, 운임, 보험료 등의 재비용이 재료의 매입원가가 됩니다. 우리가 원재료 100만원치를 외상으로 매입했습니다. 100만원. 이게 만자의 약자입니다. 100만원 만자. 그래서 매입하면서 운반비를 현금으로 2만원 지급했다면 원재료의 지도원가는 얼마가 된다고요? 예, 102만원 이렇게 공개가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상품을 수량 곱하기 단가라고 봅시다. 그러면 원재료도요. 수량 곱하기 단가입니다. 우리가 상품을 배우실 때 단가죠. 단가인데 수량을
결정할 때, 자, 이게 보세요. 재료는 구입 수량과 소비 수량이 틀릴 수 있겠죠, 소비액이. 근데 여기선 소비액을 계산을 합니다. 수량을 계산하는데, 자, 볼게요. 기초재료 재고에서 단기재료 구입량을 더하고 수량을 결정합니다. 수량을 결정한대. 재료를 사용할 때마다 장부상에서 계속 기록했다면 기말 재고량이 나오겠죠. 상품으로 본다면 기초 상품 수량, 단기 매입 수량, 그 다음에 판매 수량 해서 기말 재고 수량 이렇게 계산했었죠. 그래서 그 용어만 바뀌었습니다. 기초 재료 재고량에서 단기 재료 구입량 더하고 기말 재료 사용량, 출고량을 빼시면 기말 재료 재고량을 어디서 계산한다고요? 장부상에서 계산했죠. 그래서 재료 사용량, 출고량을 어떻게? 장부상에서 출고될 때마다 계속해서 장부에서 기록을 해 줍니다. 그죠? 요 출고량에서, 자, 만약에 이게 상품이라면은 판매 수량이니까 곱하기 단가를 곱하면 매출 원가가 되었었죠. 재료 사용량 출고량에다가 단가를 곱하면 재료 원가가 되겠죠. 그죠? 그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그죠? 자, 근데 실지재고조사법은 어떻게 한다? 자, 재료 사용량, 소비량, 투입량을 계산하는데 이걸 나갈 때마다 장부상에서 계속 기록을 안 한다는 얘기죠. 계속 기록을 안 하고 어떻게 하겠다? 기초재고량에서 단기재고 구입량 더하고 기말 재료 재고량을 어떻게 하겠다? 기말에 실지재고 조사를 통해서 파악하겠다. 실제로 뭐로 하겠다? 눈으로 보겠다는 얘기죠. 기말 재고량을 실제로 눈으로 파악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재료 소비량을 파악을 합니다. 그럼 누가 항상 많습니까? 계속기록법이 기말 재고는 누가 항상 많습니까? 계속이 많습니까? 실지가 많습니까? 계속이 항상 같거나 크죠? 보통은 시험 문제는 둘 다 같다고 합니다. 실지는 우리가 보세요. 이렇게 회계 원리할 때 제가 설명할 때 전표회계 실무할 때 했었습니다. 그죠? 자기가 장부상에서 100kg이 있더라도 바람에 난리 갔다 3kg, 옆집 아줌마가 훔쳐갔다 25kg. 그럼 실제로 있는 건 95kg 밖에 없죠. 그래서 장부상에 100kg이 파악되겠지만 실제는 95kg입니다. 그래서 계속기록법이 실지재고조사법보다 항상 어떠하다고요? 같거나 크죠. 자, 요거 뒤에서 단가하고 넣어서 문제들 또 복습삼아 풀어볼게요. 근데 원가회계에서는 역산법이라는 것을 하나, 역산법을 하나 더 인정합니다. 즉 어떻게? 원재료의 소비량을 계산하는데, 소비금액을 계산하는데 제품의 생산량에다가 제품이 10개, 100개 생산됐는데 이 한 개 생산될 때마다 만약에 짝대기가 조스바를 100개 생산하는데 한 개 만들 때마다 짝대기가 한 개씩 사용된다면 사용량이 1m씩 사용된다고 봅시다. 그러면 100m가 사용되죠. 그러니까 거꾸로 제품 생산량에다가 제품 한 단위당 재료 사용량을 곱해서 계산하는 역산법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산법은 크게 어려운 거 아니죠? 우리가 이 역산법은 주로 표준원가 계산할 때 많이 나옵니다. 생산량에다가 표준 단위당 재료 사용량을 곱해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재료 원가를요. 자, 한번 3분 정도 복습하시고 다음 슬라이드 봅니다. 제가 스톱할 때는 스톱하셔서 한 번 3분 정도 쭉 흐름을 보시고 다음 슬라이드 플레이 누르세요. 알았죠? 자, 재료 소비 금액 계산하는 겁니다. 계속 봅니다. 자, 이렇게 계속기록법이나 실지재고조사법 또는 역산법을 통해서
재료 소비량이 결정되면 이 소비량에다가 단가를 곱하여서 재료 원가를 계산하면 됩니다. 단가를 곱해서 재료 원가를 계산하면 되는데, 자, 원가 계산 준칙 구조 사망 한번 볼까요? 재료의 소비 가격은 취득원가에 따라서 계산을 합니다. 취득원가는 우리가 매입가액에다가 매입재 비용을 포함합니다. 그죠? 계산하되 동일 재료의 취득 원가가 들어올 때마다 뭐다 단가가 다를 경우에는 우리가 책이 조금 순서가 이상합니다. 그죠? 여기서 정확하게 잡습니다. 책 말고요. 개별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면 개별법을 적용하면 제일 좋습니다. 그죠? 개별법을 적용할 수 없다면 선입선출, 후입선출, 이동평균법, 총평균법 등 이게 뭐냐면 우리가 원가법이라고 하죠. 그죠? 그죠? 개별법 또는 원가법을 적용해서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료원가, 재료소비금액은 재료소비량에다가 재료소비 단위당 원가로 단가를 곱하여 계산하며 원가법은 재료소비 단가를 실제 구입한 매입 원가를 기준으로 소비 단가를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이건 뒤에서 지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핵심은요. 소비량에다가 뭘 곱하면 된다? 소비 단가를 곱하면 된다. 소비 단가를 계산할 때는 개별법이나 선입선출, 후입선출, 이동평균, 총평균법과 같은 원가법을 적용하면 된다는 것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료 소비 금액 계산하는 것, 단가 계산하는 방법, 개별법 읽어봅니다. 자, 뭐 그냥 읽으면 우리가 이거 개별법 설명할 때 뭐 했습니까? 골동품이라 했죠. 고가의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가의 골동품은 태그를 붙여 놓았다가 상품이 판매될 때마다 판매된 단가를 적용시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재료도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매입한 재료를 개별적으로 취득한 시점 및 가액별로 구분하여 별도로 보관합니다. 별도로 보관하고 재료가 출고 또는 소비될 때 당해 재료의 취득 가액을 재료의 소비 가액으로 평가하는 방법으로 귀금속 등의 고가의 제품이나 특별 주문 제작에 따른 특별 주문에 따른 제작 제품을 취급할 때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특별 주문에 따라서 했다면 가능한데 이게 동일한 제품을 연속적으로 대량 생산해서 뭐 재료가 계속적으로 들어오면 단가가 다른 재료가 계속적으로 들어온다면 우리가 개별법을 적용하기는 조금 어렵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원가법 중에 선입선출법으로 들어갑니다. First in, first out입니다. FIFO라 해서 재료의 소비는 먼저 매입한 재료부터 순차적으로 먼저 소비된 것으로 간주하여 재료의 소비액을 계산합니다. 먼저 들어온 놈이 먼저 나갑니다. 그죠? 먼저 나가는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자, 뒤에 문제들 풀어볼게요. 이거 이미 다 했던 것들이죠. 다 했던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들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다 선입선출법 다 했죠. 그래서 문제들 풀어보고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예제 문제 가지고 그다가 선입선출법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예제 문제 가지고 선입선출법 보는데 자, 예제 문제 분석을 한번 해봅시다. 교과서 83페이지 3-1인데 재료 입고부터 한번 볼게요. 우리가 자, 재료인데 재료가 기초가 얼마요? 8월 1일자 200개 단가까지 적어볼까요? 150원. 그 다음에 8월 12일자 150개 단가 얼마? 200원. 그 다음에 8월 20일자 100개인데 단가가 200원. 단가가 250원이죠. 즉
150원, 200원, 250원에도 났습니다. 그죠? 요 사이에 8월 10일자에 팔았다. 그죠? 100개. 8월 17일자에 팔았네요. 150개. 8월 25일자에 팔았다. 그죠? 50개. 자, 판매될 때마다 단가를 어떻게 적용할 거냐인데, 자, 선입선출법에 의해서 재료 원장을 기입하시고 재료 재고액을 구하시온대. 자, 요거 실지재고조사법으로 먼저 한번 풀어볼게요. 자, 그러니까 재료가 총 몇 개 됩니까? 기초가 몇 개인가 하면 200개고, 200개. 기초가 200개고, 구입이 몇 개인가 하면 350개가 구입돼서 총 550개입니다. 근데 판매가 몇 개 되었는가 하면 100개, 150개, 50개니까 판매가 총 300개 되었다. 그죠? 기말은요 250개입니다. 그죠? 그러면 기말 재고액 구할까요? 기말 재고액을 실지재고조사법은 기말 재고액을 250개 조사를 해서, 자, 선입선출법은 먼저 들어온 놈부터 먼저 나가니까 기말에 남아있는 것은 나중 들어온 것부터 먼저 남아있겠죠. 8월 20일자 거부터 남아있습니다. 이렇게 남아있겠죠. 그러니까 자, 250개는 8월 20일자가 몇 개 남아있다. 100개 250원. 계산해볼까요? 25,000원. 그 다음에 150개는 8월 250개 맞죠? 기초가 200개고 150개 100개니까 150개 100개니까 이게 250개다. 그죠? 250개 450개고 기말 150개다. 그죠? 그 다음에 8월 12일자는 몇 개만요? 기말이 150개다. 그죠? 50개 곱하기 얼마? 200원짜리다. 그죠? 만원입니다. 그죠? 그러면 기말 재고액이 이렇게 계산이 되었습니다. 35,000원으로 계산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기초가 얼마인가 볼까요? 재료가 기초가 얼마인가 하면 200개 100원이니까 2만원. 매입액이 얼마입니까? 매입이 3만원. 100개니까 얼마요? 25,000원에서 55,000원이죠. 기말이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35,000원이니까 35,000원 맞죠? 35,000원. 그 다음 재료 소비액은요 4만원이 되겠죠. 여기 75,000원, 여기 75,000원이 돼요. 4만원 되는가 만나봅시다. 판매가 300개 되었는데 이놈은 어떻게 기초분부터 먼저 나갑니다. 그죠? 200개 곱하기 자꾸 지워지네요. 200개 곱하기 200개 곱하기 다시요. 200개 곱하기 얼마요? 100원 해서 2만원. 그 다음에 나머지 100개는요 200원짜리가 나간다. 그죠? 200원 해서 2만원 해서 총 얼마요? 4만원 맞죠? 소비액이. 자, 이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료 소비액 4만원, 기말 재고액 4만원입니다. 그죠? 자, 이게 실지 재고 조사법 하에 선입선출법입니다. 자, 우리가 계속기록법으로 해도 맞는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계속기록법으로 풀어볼게요. 자, 기초에 입고가 되었습니다. 기초 재고액이라고 봅시다. 이거 기초라고 보고 풉시다. 기초라고 보면 200개가 얼마요? 단가 150원에 입고되었죠. 얼마? 3만원. 기초에 있었다고 봅시다. 기초에 있다고 보고. 그 다음에 8월 10일날 팔았습니다. 몇 개를 팔았다? 100개를 팔았습니다. 얼마짜리? 150원짜리 100개를 팔았습니다. 그럼 얼마? 15,000원이죠. 그 다음에 100개가 남아있습니다. 얼마? 150원짜리 100개가 남아있습니다. 15,000원.
그 다음에 입고가 되었는데 몇 개가 입고되었다? 네, 150개가 입고되었는데 이게 얼마짜리? 200원짜리니까 200원짜리니까 3만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참고 소개는 100개가 있는데 이건 150원짜리가 100개 15,000원. 그 다음에 200원짜리가 몇 개 있다? 150개 있습니다. 3만원. 이렇게 참고 속에 있습니다. 자, 교과서 펴놔 놓고 보세요. 교과서 83페이지 피시고 문제를 같이 푸셔야 됩니다. 8월 17일 다시 출고가 되었습니다. 150개가 출고가 되었습니다. 그죠? 이 8월 15일 150개 출고된 것들은 잠깐 지어볼게요. 옆에다 적을게요. 자, 150개 출고가 되었는데 이 150개는 먼저 들어온 게 먼저 나가니까 150원짜리 100개가 먼저 나갔습니다. 그죠? 150원짜리 100개 해서 15,000원. 나머지 50개는요, 얼마짜리가? 네, 200원짜리가 나갔습니다. 만원. 그럼 참고 속에는 남아있는 게 100개, 150원짜리 100개 다 나갔고 200원짜리 중에서 50개가 나왔으니까 100개가 남았다. 그죠? 200원짜리. 그러면 2만원이 참고 속에 있습니다. 자, 8월 20일 날 입고가 다시 100개가 입고되었습니다. 100개가 입고되었는 게 얼마? 200원이죠. 250원이네. 250원 해서 25,000원에 입고되었습니다. 그럼 참고 속에는 100개, 200원짜리가 100개 있고, 그 다음에 250원짜리가 100개 있습니다. 그래서 25,000원. 자, 이번에는 몇 개가 나갔습니까? 8월 25일 날 50개가 나갔습니다. 그죠? 50개가 나갔는데 뭐가 나갑니까? 이 50개는 먼저 들어온 놈이 먼저 나가죠? 그래서 200원짜리가 50개 나가니까 만원입니다. 자, 이게 50개 나갔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참고 속에는 50개, 200원짜리가 50개. 그래서 만원. 그 다음에 250원짜리가 몇 개? 100개 남아 있습니다. 그죠? 자, 합계만 적을 필요도 없고요. 그냥 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기말 재고액은 뭐가 됩니까? 요놈이 기말 재고액이 되겠죠. 기말 재고액이 35,000원이죠. 우리가 계속기록법 할 때 어떻게 했었습니까? 기초가 몇 개? 200개. 매입이 몇 개? 총 150개 100개 해서 200 맞죠? 250개. 출고가 몇 개 됐는가 하면 250개 300개였죠? 맞아요? 250, 200, 300개. 기말이 몇 개 남았다? 150개 남았죠? 그럼 이 기말은 먼저 들어온 게 먼저 나가니까 나중에 들어온 놈 100개 250원. 그 다음에 50개 200원 해서 그래서 요거 25,000원, 요거 만원 해서 35,000원이었죠. 자, 실지재고조사법이나 계속기록법이나 결과가 같죠. 그 다음에 출고 300개는 어떻게? 먼저 들어온 게 먼저 나갑니다. 200개는 기초분에서 나갑니다. 150원. 3만원이죠. 3만원 나가고 나머지 100개는 8월 12일께 나갑니다. 얼마? 200원에서 2만원 하면 얼마입니까? 출고 단가는 재료 소비량은 5만원이었죠. 그죠? 자, 보세요. 자, 우리가
재료 소비량을 계산하시면 계속기록법으로 계산하시면 얼마가 나온다? 요거 계산하시면 5만원이죠. 자, 계속기록법이든 실지재고조사법이든 결과가 같죠. 그 다음에 기말도 계속 실지재고조사법이든 계속기록법이든 결과가 어떠하다고요? 같죠, 그죠?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문제를 풀이하실 때는 선입선출법을 풀이하실 때는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한다? 우리가 시험에서 문제가 나오면 실지 재고 조사법으로 풀이하시는 게 문제 시간이 빠르게 걸리겠죠. 시간이 빠르죠. 그래서 이 얘기는 있습니다. 감모라든가 공손, 제조기업에서는 공손이 없어야 되겠죠. 즉 뭐냐면 실지 재고 수량과 계속 기록법에 의한 수량이 동일하다는 가정을 주고서 문제를 냅니다. 그래서 선입선출법으로 푸실 때는 어떤 방법으로 푸시든지 간에 상관이 없기 때문에 시간이 절약되는 것은 계속 기록법보다는 실지재고조사법이 훨씬 좋은 방법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하고 재료 원가에 대해서 보셨습니다. 재료 원가는 수량 곱하기 단가인데, 자, 우리가 여기서 재료 원가에서는 매입가액에 매입 재비용을 포함시킨다는 거 주의하십시오. 매입 재비용은 주로 운반비 같은 것들이 여기에 들어갈 겁니다. 자, 수량은 우리가 파악하는 방법이 계속기록법과 그 다음에 실지 재고 조사법이 있었죠. 조사법. 그 다음에 단가는 개별법으로 파악하기도 하고 원가법이라 해서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총평균법, 그 다음에 이동평균법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선입선출법에 대해서 했었는데요. 사실 이거 지난 학기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거 지금 원가회계에서 배우는 거 아니죠. 아니기 때문에 원가회계 우리가 재무회계 때 다 학습을 했다고 보고요. 자, 중요한 부분 요 FIFO, LIFO만 하고 다음 시간에 리폼만 하고 총평균법, 이동평균법은 각자가 알아서 유튜브 주소를 줬으니까 그 사이트를 다시 들으세요.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